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이야, 정말 미국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무기를 미국이 공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정은 보라고 공개한 것 같습니다. CIA 충격적인 암살용 극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즉시 이것을 언론에 흘린 겁니다. 김정은 칼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CIA가 말이죠. 이런 무기를 사용해서 암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CIA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콜렉터럴 데미지 없이 표적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 극비리에 운용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조한 이 무기는 헬파이어 R9X로 명명되었으며 폭발 탄두 없이 6개의 칼날을 비산시켜 표적만 외과 수술하듯이 제거하기 때문에 닌자 폭탄 또는 플라잉 긴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R9X는 리비아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등의 지역에서 6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1월 예멘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자말 알바다위를 암살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전 현직 퇴직한 사람 또는 지금 현직에 있는 그런 CIA 요원을 인용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직후에 미국이 미니트맨 3 지대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 미니트맨 3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에 미니트맨 3뿐만 아니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미국의 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정한 미국의 핵 억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게 핵으로 그냥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그걸 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된 이 내용입니다. 야, 이걸 보고요, 저는 정말 미국 무기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그리고 무기의 잔악상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콜렉터럴 데미지 없이 표적만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 즉 부수 피해 없이 암살하고자 하는 그 대상만 정확하게 딱 제거할 수 있지,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폭발물, 폭탄을 터뜨리면 옆에 있는 사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같이 옆에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무기를 극비리에 지금 CIA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6개의 칼날을 비산시켜서 헬파이어 미사일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파치 공격 헬기에 장착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헬파이어 미사일 아닙니까? 그런데 폭발 탄두가 없답니다. 그 대신 칼날을 6개를 비산시켜가지고 그 사람만 딱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닌자 폭탄, 칼날을 이제 날리기 때문에 뭐 표창 날리듯이 칼날을 날리니까 닌자 폭탄 또는 플라잉 긴수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시칼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칼을 날려가서 죽인다, 이런 플라잉 긴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한두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미국이 CIA가 6번 이상 사용됐고,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알카에다나 뭐 IS 뭐 어떤 이런 그 지도자들을 암살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다 성공했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닌자 폭탄 헬파이어 R9X. 자,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헬파이어 미사일하고 똑같은데 생긴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키워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끝에 보면 사람의 크기와 미사일의 크기가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 길이는 사람보다 약간 짧아요. 그런데 지름이 사람의 몸통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파치 부대에 가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직접 봤는데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헬파이어 미사일의 어떤 그 원형을 이용해서 굉장히 덩치를 키운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AGM-114 헬파이어 R9X, 이건 무인 항공기 탑재용 AGM-114R 헬파이어2를 개량한 모델이다. 별도의 탄두 없이 근거리에서 크고 무거운 강철 칼날을 빠르게 비산시켜 표적을 제거하며 이동 중인 차량 내부의 인원 중 공격 대상 좌석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간다. 승용차 뒷자리에 이제 어떤 오너 드리븐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수석 뒷자리. 거기를 정확하게 타고 싶으면 거기만 그냥 제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제거 대상이 무슨 고속버스에 몇 번 자리, 6번 자리에 타고 있다. 그러면 그 번호 순서가 6번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정확하게 딱 6번 자리에 타고 있는, 총으로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딱 타격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 군사 무기에 관심을 가진 지 꽤 오래됐는데, 야, 이런 무기가 나와 있구나. 정말 저는 충격적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폭탄 대신 칼날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렌즈가 달려 있죠. 이 렌즈를 가지고 탐색을 합니다. 자, 미사일이기 때문에 쫙 날아가죠. 그러면서 암살 대상의 승용차가 또는 차가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이 암살 대상의 승용차 뒤에 이 미사일이 쫙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맞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죠. 그리고는 이 차의 뒷좌석, 이 사장석에, 조수석 뒤 이 사장석에 만약에 암살 대상이 타고 있다. 그러면은 쫙 따라가서 이 뒤에서 그냥 칼날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딱 이 사람만 죽이는 거죠. 이 6개의 칼날을 하나만 날릴 수도 있고 6개를 동시에 한쪽으로 다발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만약에 운전석에 타고 있다. 그럼 운전석만 딱 날려버리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놔두고 운전석만 딱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칼날을 보내서. 총이나 폭탄을 보내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까지 부수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날을 딱 보내서 칼로 그냥 배에서 난자시켜버리는 것이죠. 이야, 정말 제가 받은 이 어떤 그 충격적인 이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걸 보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자, 닌자 폭탄의 흔적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 2017년도에 언론에 살짝 알려졌던 내용이에요. 그때 CIA가 뭐라고 했냐. 이게 알-마스리라는 알카에다 지도자입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알-마스리를 제거를 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제거했다. 이 정도만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그 알-마스리가 바로 이 플라잉 긴수, 이 헬파이어, 이 칼날 헬파이어에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이 헬파이어는 무인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타깝게도 우리 국산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 승용차인데, 여기에 이 알카에다 지도자인 알-마스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안 있고 운전석 옆좌석인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자, 조수석 위의 천장 부분이 지금 구멍이 나 있죠. 저기에 칼날을 날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알-마스리가 깨끗하게 암살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뭐 사람들이 가서 지금 보는데 어떻게 됐냐. 여기 지금 이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좌석 뒤에서 본 사진인데, 승용차가 뒤에서 가고 있는데 알-마스리는 조수석에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사일이 이 뒷좌석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죠. 운전석 쪽 뒷부분에서 날아가면서 이 운전석 쪽 뒤의 뒷좌석 쪽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내서 조수석까지 관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수석까지 이런 식으로 관통을 시켜서 알카에다 지도자인 알-마스리를 제거를 한 거죠. 그리고 운전석은 멀쩡하고 운전수는 죽지 않고 딱 알-마스리만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닌자 폭탄이 어디에 탑재되나? 바로 이런 무인기에 탑재가 됩니다. 자, MQ-1 프레데터 그리고 MQ-9 리퍼, 이런 무인기에도 장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어벤져
어벤저에도 장착이 되는 거예요. 어벤저는 내부 무장창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무인기예요. 어벤저는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이 스텔스 무인기에 이 닌자 폭탄 또 플라잉 긴수 이걸 딱 탑재를 하고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평양 상공에서 만약에 김정은의 동선을 알고 있다가 딱 거기다가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거 되는 것이죠. 자, 어벤저에 탑재가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 알-마스리가 살해된 곳이 암살된 곳이 이들리브란 곳입니다. 바로 시리아 북서부 지역인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이 지역은 이제 그 지중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남쪽에 있습니다. 인접한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인접한 동쪽에는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판치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알레포란 곳에, 그리고 타르투스란 곳에 러시아군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400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레이더이면서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죠. 이것 때문에 지금 터키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지금 사이가 틀어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밀한 무기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벤저가 들어가서 이렇게 헬파이어 R9X를 쐈더니 무슨 일이 있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암살하고 나온 거예요. 이 판치르 레이더 그리고 이 S-400 레이더가 이 어벤저를 탐지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S-400은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이더 중에서 가장 정밀한 레이더인데 또 판치르도 마찬가지로 이 판치르는 거의 뭐 한 20cm 가량의 크기의 어떤 그 물체도 지금 탐지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레이더인데 이것들을 전부 속이고 들어가서 암살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북한에 이 S-400보다 더 성능 좋은 레이더가 있냐? 없지요. 이 판치르보다 더 정밀한 레이더가 있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벤저가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벤저에는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시칼, 닌자 폭탄, 헬파이어 R9X가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6개의 칼날을 하나만 날려보낼 수도 있고 6개를 동시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야, 김정은 큰일 났습니다. 자, 김정은 V자 경호 하죠. 이 V자 경호 왜 합니까? 양사방에 총알 날라올까봐 대신 맞으려고 있는 겁니다. 또 총을 겨냥하는 사람이 헷갈려서 앞에서 지금 막아주니까 어디에 있는지 조금 그 조준이 힘들게 막아주기도 하고 실제로 총을 쐈을 때 대신 맞기도 하고 대신 맞을 것 같으니까 총 쏘는 사람이 총을 못 쏘겠죠. 그렇게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V자 경호, 차량 옆에서 뛰는 사람들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시칼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장 뒤를 갖다가 그냥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방탄차도 지금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딘가에 동선이 파악된다면 CIA가 김정은 동선 상당 부분 파악하겠죠. 그러면은 플라잉 긴수를 날려서 헬파이어 R9X를 날려서 김정은이 탈 수 있는 반드시 탈 이 조수석 뒷자리에다가 칼날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혹시 모르면 2발, 칼날 2개, 또 그것도 불안하다 싶으면 칼날 3개, 또 그것도 모자라면 칼날 6개 전체를 다 그냥 날려버리겠죠. 혹시 애매하면 칼날 하나는 요 뒷자리, 옆자리, 또 칼날 하나는 조수석, 바꿔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전은 안 할 테니까 운전석만 제외하고 나머지에다가 그냥 칼날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김정은 걸리면 가는 겁니다. 이 어벤저를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 없습니다. 북한에는 없지요. 그리고 김정은의 동선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 없지요. 그런데 김정은은 미국을 자극하는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막 돌아버리면 플라잉 긴수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CIA 국장 지나 헤스펠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나 헤스펠의 과거 전력을 보면 30년 동안 CIA에서 특수작전 임무 그룹을 계속 수행해왔고 암살, 사보타주, 그리고 고문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해왔던 정말
특수 임무의 전문가이자 전문가인 사람이 지금 현재 CIA 국장입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바로 전임 CIA 국장이었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2017년 가을에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도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CIA 국장한테 묻지 마란 말입니다. 그 말은 CIA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17년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어벤져의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시카를 장착해서 알카에다 지도자를 시리아에서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에 5번의 작전을 더 성공했고 다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말리아에서, 리비아에서, 이라크에서, 예멘에서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비건 미 국무부 한반도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확 구겨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확 할 수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SLBM을 태평양에서 쏴가지고 어딘가로 뭐 쐈다. 이거는 뭐 김정은이 설마 나한테 쏘겠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지 않고 운전수도 죽이지 않고 폭탄도 아니니까 딱 김정은 하나만 공격해서 미사일이 차를 쑥 따라가면서 그냥 거기만 내려 꽂아버리는 겁니다. 칼을. 이야, 이런 무서운 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지난 2년 동안 6번이나 이 무기를 가지고 테러 지도자들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를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이 정보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그 말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마침 그때 그것을 이때까지 막 추적 취재를 하다가 마침 그때 그 기사를 완성해서 이때 발표를 했을까요? 아니죠. CIA에서 김정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딱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게 기사를 줬겠죠. 정보 자료 제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막힌 타이밍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정은 자꾸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나르는 시칼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기 정말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무기가 사용되지 않고 김정은이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개혁, 개방, 비핵화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